이거를 잘하기 시작하면 회화할 때 입이 트여요. 저도 아까 제가 정말 20년간 말을 못했지만 3주 만에 입이 트였던 그 문장들 정말 중요합니다. 저희 이제 수강생분들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는 영어 발음하는 게 너무 싫었는데 요즘은 영어 발음하는 재미로 이제 영어 공부를 한다. 영어 발음이 너무 하고 싶어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에스텔 에듀케이션 컴퍼니 대표 에스텔입니다. 저는 에스텔잉글리시닷컴 온라인 교육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고요. 곧 50만 정도 앞두고 있는 에스텔잉글리시 유튜브도 운영하고 있고, 지금까지 교재 그리고 출간도서, 해외 도서 번역 등을 집필해 왔습니다. 한국어랑 영어랑 굉장히 다르기 때문인데 언어마다 다 주파수들이 있다고 해요. 우리가 한번 지도를 쭉 보면 한국이랑 미국은 완전 극과 극에 있어요. 이렇게 지리적으로도 멀고 이 언어의 특성도 굉장히 다르다고 볼 수가 있는데 크게 두 가지가 다릅니다. 첫 번째는 소리적인 부분, 두 번째는 사고방식에서 나오는 문장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일단 언어학자들은 한국어랑 영어랑 이 발성법부터 다르다고 해요. 발성, 결국 소리를 내는 방식인데요. 한국어에 비해서 영어가 복식 발성을 더 많이 씁니다. 이게 이 발음에서 굉장히 큰 차이를 주거든요. 그래서 부산이라는 단어를 한국어를 전혀 해본 적 없는 미국인에게 시켜보면 이런 식으로 발음을 해요. 푸산. 여러분 약간 이런 식으로 발음하는 거 들어본 적 있지 않나요? 이게 복식 발성을 많이 쓰다 보면 호흡이 많이 나가게 되고 그냥 부산 이렇게 끊어서 발음하는 게 아니라 푸산 약간 이런 식으로 좀 소리가 달라지죠? 그리고 또 약간 그 P로 쓰는 표기법이 좀 어색해서 B로 바뀌었어요, 어느 순간. 그랬더니 또 원어민들이 부산 약간 이런 식으로 또 발음을 하더라고요. 이런 게 무성음, 유성음이라고도 하는데 한국어에 비해 영어가 이런 게 굉장히 도드라지고 특히 조음기관도 영어는 한국어가 쓰지 않는 발음들이 굉장히 많아요. 혀가 입 밖으로 나간다거나 뭐 TH처럼 그리고 또 뒤로 쭉 나가는 R 발음처럼. 그래서 우리 한국인들이 영어를 이제 발음하려고 할 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사고방식 자체가 완전히 다른데요. 인류학자들은 영어를 쓰는 사람들은 명사로 사고하고 한국어를 쓰는 사람들은 동사로 사고한다고 해요. 근데 이렇게만 말하면 무슨 말인지 할 수가 있으니까 제가 질문 하나 드릴게요. 만약에 영화에서 누가 저 항복할게요 이렇게 말을 한다고 쳐볼게요. 항복할게요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많은 분들이 이때 항복하다가 영어로 뭐지? 나 그 단어 모르는데? 아니면 외웠는데 나 까먹었는데? 아니면 아는 분들은 이거 동사로 surrender 이렇게 예전에 외웠던 것 같아 처럼 동사를 그대로 떠올려요. 그런데 원어민들은 이때 너무나 놀랍게도 이렇게 말을 합니다. You got me. You, 너라는 그 명사가 me, 결국 대명사가 그 개체를 말을 하는 거예요. 나라는 명사를 get, 잡았다. 결국 너에게 내가 잡혔어. You got me.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게 영어예요. 그러다 보니까 영어는 조금 더 쉬운 단어들을 쓰게 되는데 한국어 그 동사를 영어로 매치시킬 때 좀 생각이 안 날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영어 할 때 굉장히 어려운 거, 여러분 영어 공부하다 보면 관사 이런 거 너무 어렵죠. 이게 명사를 굉장히 중시하는 그 이제 영어의 습관 때문에 그런데요. 우리는 그냥 감기 걸렸어, 독감 걸렸어 라고 말을 하는데 원어민들은 I have a cold라고 cold 그 감기 앞에 어를 꼭 붙여요. 그리고 또 독감은 I have the flu라고 해요. 이런 걸 명확히 지키는 게 영어예요. 왜냐하면 명사를 정확하게 말해줘야 되니까. 감기는 뭐 코감기, 열감기, 목감기 여러 감기 중에 하나를 걸렸다고 하면서 어를 붙이고 독감은 요즘 유행하는 그 독감에 걸렸다라고 또 하면서 너를 붙입니다. 이런 게 굉장히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예요. 영어는 좀 다른 것에 디테일한 것들을 신경 써야 되니까 우리 입장에서는 뭐 원어민들이 그렇게 어려운 단어 쓰는 것 같지도 않은데 내가 한국어 생각하고 영어 하려고 하면 왜 이렇게 그냥 머리가 하얘지고 말문이 막히지? 약간 이렇게 될 수가 있는 거죠. 제가 예를 한번 들어드리면 I have found someone 이 문장 말씀드렸죠. 이걸 뭐 현재 완료의 무슨 용법 중에 하나라고 보는 게 아니라 하나하나 한번 뉘앙스를 느껴볼게요. I have, 내가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물건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지만 사람은 어떤 상황, 경험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found. 이건 찾았던 일을 말해요. 과거 느낌으로 말을 하는 거죠. 예전에 누군가 찾았던 일을 내가 가지고 있어. 어떤 일이 있어. 그게 막 있을 수도 있고 어떤 경험을 여러 번 가지고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I have, 내가 가지고 있어요. found someone. 나 누군가 찾은 일이 있어. 그래서 제가 분석하던 문법에서 벗어나서 그 단어 하나하나의 뉘앙스를 말을 해주는 인지문법 책들로 공부를 하기 시작했는데 그러다가 정말 그 전에 말 한마디 못하다가 한 3주 만에 정말 입이 트인 경험을 갖게 되었거든요. 저희 학교에 외국인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조별 과제를 이제 같이 하자고 말을 하려던 상황이었었어요. 아까 그 문장을 그대로 써볼 거예요. 여러분, 의문문 만들 때 막 학교에서는 이렇게 문장 만들고 막 이렇게 X 치면서 바꾸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 한번 느껴볼게요. You have라고 하면 너는 그런 경험, 그런 일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물어볼 땐 have you? 이렇게 물어보죠. You have라고 할 땐 궁금한 느낌이 들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언어는 중요한 순서대로 말을 해요. 너가 가지고 있다는 그냥 너의 이야기인데 have you? 라고 하는 순간 가지고 있어 없어 너? 이게 돼요. have you? 라고 하면서 궁금한 느낌이 딱 들어야 돼요. have you? have you? 그 다음에 뒤에 쭉 붙여서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우리 조별 과제 하려고 하는데 너 누구 사람 좀 찾았어? 같이 할 친구? Have you found someone? 그리고 좀 더 붙여 말할 수 있어요. Have you found someone to do the group project with? To do 이런 것도 막 너무 투부정사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게 아니라 to에는 미래의 느낌이 있기 때문에 아직 무언가 이 조별 과제를 한 게 아니잖아요. 또 앞으로 이거 do the group project 그 그룹 프로젝트를 같이 하려고 하는데 그런 사람 찾은 일 있어? 지금까지 쭉 한 번이라도? 이런 식으로 물어보는 게 굉장히 자연스러워진 거죠. 그래서 이렇게 말을 잘하기 위한 그런 문장 또 어순 배열법으로 연습을 하고 처음에는 조금 시간이 걸려서 혼자서 연습하고 말하고 또 머릿속에 미리 생각하고 말하고 그런 과정을 이제 거칠 수 있긴 하지만 나중에 조금만 연습이 되면 휘리릭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점점 스피킹을 잘하게 된 거죠. 제가 지금까지 이제 문장을 만들면서 입트는 부분 말씀드렸는데 많은 분들이 발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들 많이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실제로 아닙니다. 발음은 거의 50% 중요도를 차지합니다. 즉 문장 50%, 발음 50%, 반반이라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아마 발음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저도 초보자 때 들었고요. 그리고 저는 그 얘기를 정말 좋아했어요. 그냥 중요하지 않다니까 공부 안 해도 되고 뭐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제가 그렇게 문장을 말하기 시작했을 때 제 발음을 그 원어민 외국인 친구들이 못 알아들어서 정말 몇 분에 한 번씩 계속 what, pardon 이런 게 나오다 보니까 도로 울렁증이 생기더라고요. 우리가 영어를 잘하려는 건 의사소통을 하기 위한 진짜 영어를 잘하고 싶은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발음을 내가 정확히 할 수 있어야지 상대와 의사소통을 잘할 수 있고 무엇보다 또 발음을 내가 잘할 수 있으면 그 소리를 들을 수 있어서 리스닝을 위해서도 정말 중요해요. 발음 공부 같은 경우는 그냥 지식적으로만 알고 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실은 이거는 다 우리의 조음기관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녹음을 해보고 들어보면서 계속 입으로 교정을 하는 게 제일 좋아요. 왜냐면 제가 그때 발음이 정말 별로여서 못 알아듣는 경우가 많았지만 발음 공부를 안 한 게 아니었거든요. 나름 발음 기호 공부도 했었고 또 뭐 듣기 평가라던가 토익 시험 이런 거 보려면 발음 공부해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발음이 진짜 안 좋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그때 녹음기를 이용을 했어요. 여러분들 스마트폰에 다 음성 녹음 기능 있죠? 저는 제 목소리 녹음해보고 원어민 발음 녹음해보고 이렇게 차이를 들어보면서 왜 이렇게 소리가 다른 거야? 막 입 모양도 바꿔보고 혀 위치도 바꿔보고 하면서 연습을 정말 많이 했어요. 저는 막 식음을 전폐하고 정말 집에 하루 종일 박혀서 몇 달간을 그렇게 했는데 그때 발견한 것들을 실은 제가 유튜브랑 강의에서 많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좀 더 쉽게 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단순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입으로 해야 된다는 거. 그래서 이것도 제가 한번 예를 하나 들어드리려고 하는데요. 제가 당시에 가십걸이라는 미드를 굉장히 좋아했어요.
있어요. 그 미드 맨 앞에 이런 문장이 항상 나와요. Hey there, Upper East Siders, Gossip Girl here. 그래서 제가 그 문장을 너무 따라하고 싶어서 막 같이 발음을 해보는데 이상하게 gossip, 이 단어가 발음이 안 되는 거예요. Hey there, Upper East Siders. 이게 약간 그 뉴욕의 Upper East, 위쪽, 동쪽에 사는 사람들, 이제 부자들이라 그 사람들의 gossip, 그러니까 루머를 말하는 그런 미드였는데 정말 정직하게 제가 발음을 했었거든요. 가십, 가십. 왜 내 발음은 이렇게 미드에 나오는 저 발음과 다른 거지? 나는 지금 G 발음도 지켰고, 이게 O 발음도 가 지켰고, S도 지키고 I도 정확하게 지켜서 가십, 가십. 근데 너무 이상한 거예요. 영어 발음에는 여러분들이 반드시 지켜야 하는 원리가 있는데요. 바로 강세예요. 이 단어의 강세는 O에 있어요. 그리고 가십이라고 할 때 뒤에 있는 I를 너무 정직하게 이라고 지킬 필요가 없어요. 원어민들은 한 모음에 강세를 주면 그 강세가 없는 다른 모음은 거의 없듯이 탈락시켜요. 그래야지 강세를 준 의미가 있어요. 다 강하게 말할 거면 강세를 못 털어주겠어요? 어딘가 강하게 말하고 약하게 빠지는 것이 있어야 강세가 좀 더 도드라지겠죠? 가십, 이게 아니라 gossip, gossip. 십이 아니라 습처럼 되는 거죠. 약간 이런 원리를 제 입으로 터득하면서 영어 발음을 잘할 수가 있었는데 미국인들이 바나나라는 그 단어 발음할 때 banana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그거 들었을 때 처음에 너무 웃겼어요. 뭘 저렇게 혀를 굴리고 버터처럼 그냥 바나나 이러면 될 걸 뭘 버네너래. 좀 웃겼고 그걸 제가 따라하는 제 모습도 실은 조금 부끄러웠었어요. 그런데 바나나의 발음은 미국식으로 버네너예요. 이렇게 뭔가 있어 보이려고 발음을 하는 게 아니에요. 원어민들, 특히 미국인들이 그 미국식 발음에서 banana라고 하는 건 그 발음의 원리가 여기에 다 숨어있기 때문에 이거 하나를 제대로 하면 다른 거에 다 적용할 수 있어요. 바나나 이렇게 발음하지 않는 이유는 모음에 다 강세를 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냥 바나나 이렇게 할 거면 강세를 못 털어주겠어요? 중간에 있는 A에만 강세를 줍니다. 그리고 강세를 주는 곳의 모음은 정확히 지켜요. A는 입을 위아래로 옆으로 크게 벌려서 에라고 해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앞에 있는 BA는 약하게 banana 이렇게 되는 거죠. banana, banana. 그리고 강세가 있는 곳은 강조를 해주기 위해서 또 살짝 길어져요. 이거를 제가 이제 강의를 하면 이렇게 녹음해 주시는 수강생분들이 있어요. banana, banana. 근데 아니고 강세를 주면 banana 하고 중간이 조금 더 길어요. 다른 곳이 짧고. 이렇게 영어의 강세, 그것 때문에 오는 또 약해지는 부분, 리듬 이런 것들을 입으로 익히다 보면 저희 이제 수강생분들은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전에는 영어 발음하는 게 너무 싫었는데 요즘은 영어 발음하는 재미로 이제 영어 공부를 한다. 영어 발음이 너무 하고 싶어져요. 영어 발음을 자꾸자꾸 하고 싶어져야 영어도 잘할 수 있겠죠? 그래서 발음은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발음 기호 공부할 때는 발음을 전혀 못했는데 파닉스로 공부하고 이제 발음이 좋아졌었거든요. 보통 파닉스라고 하면 아이들만 하는 건 줄 많이 아세요. 그런데 이제 미국 아이들도 태어나면 그 원어민들도 본인들의 글을 읽어야 되잖아요. 그들이 배우는 게 파닉스고 우리 아이들이 지금은 이제 파닉스로 배우죠. 파닉스는 스펠링만 보고 발음을 하는 거고 발음 기호를 따로 쓰지 않아요. 스펠링만 보고 발음을 하되 어느 정도는 귀에 의존해서 소리를 듣고 그대로 내려는 감각을 키우면서 연습을 하게 돼요. 왜냐하면 스펠링이 모든 걸 담지는 못하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한국은 워낙 그 영어를 시각형으로 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적혀있지 않은 걸 귀로만 듣고 똑같이 이걸 발음하자라는 거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래서 아니 그게 말이 돼? 가능해? 이렇게 싶을 수도 있지만 저는 완전히 시각형이었었거든요. 영어 소리를 들었을 때 전혀 똑같이 따라할 수 없었고 그렇기 때문에 특히 제가 이 소리적인 부분을 굉장히 연습을 많이 했었는데 다행히도 이게 연습하면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스펠링 보지 않고도 그냥 원어민 소리 듣고 따라할 수 있게 돼요. 네, 그럼요. 그래서 어른들을 위한 파닉스 이렇게 하기도 하지만 굳이 뭐 그런 말 쓰지 않고 한국의 특히 성인들을 위한 발음교정법, 발성교정법 이런 것들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하시면 되고 그리고 발음 기호는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IPA 국제 음성 기호에서 만든 그 기호들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그 중에 굉장히 다양하게 발음 기호들이
나와요. 한 단어에 발음 기호로 표기되는 게 다양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파닉스는 알파벳이 모두 몇 개죠? 26개예요. 알파벳 A부터 Z까지만 연습하면 돼요. 모음이나 자음이 가지고 있는 소리가 여러 개일 수도 있고요. 모음은 좀 많아요. 뭐 A 같은 경우는 5개 정도? 근데 자음은 실은 하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다 충분히 공부할 수 있고 몇 개월이면은 전체적인 거를 익힐 수 있게 됩니다. 이 동사 하나만 알면 말하기가 쉬워진다. 만능 동사는 바로 get이에요. 실제로 정말 유용하고 이게 영어식 사고를 실은 정말 잘 보여주는 동사거든요. 제가 아까 행복할게를 영어로 you got me 라고 한다고 했잖아요. 반대로 너 나한테 딱 걸렸어 라고 할 땐 I got you 라고 또 말을 해요. I got you. 그런데 이게 상황에 따라서 내가 친구가 넘어져서 이렇게 안아주고 있어요. 그때도 I got you. 걱정 마. 내가 너 지금 안고 있어도 되고요. 친구가 약간 다리를 절고 있어요. 딱 잡았을 때 I got you. 내가 너 부축할게. 부축하다도 심지어 get으로 써요. 그리고 또 너한텐 내가 있잖아. I got you. 약간 이런 식으로도 쓰거든요. 명사와 명사의 관계로 쓴다는 거죠. 그래서 한국어에 정말 많은 동사들, 정말 많은 상황들을 get으로 쓴다는 걸 알 수가 있는데 누가 똑똑똑 문을 두드렸어요. 내가 문에 배웅 나갈게. 이거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내가 문에 배웅 나갈게. 주어를 말을 해야 돼요. 내가 저 문으로 나가는 거죠. 내가 가면은 문이 나한테 생긴다고 영어는 봐요. get은 얻다, 생기다. 어떤 거에 딱 터치하는 것에 다 get을 쓸 수 있기 때문에 I will get the door 이라고 하면 내가 저 문에 배웅 나갈게가 돼요. I will get the door. I'll get the door. 배웅 나갈게가 심지어 get이 되는 게 굉장히 재밌죠. 이런 식으로 get을 이런 다양한 상황에 다 쓸 수가 있거든요. 한국 분들이 많이 실수하는 틀린 영어식 표현은 한국어를 그대로 번역했을 때 많이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어서 제 취미는 요가입니다. 이런 문장을 그대로 영어로 바꾸면서 My hobby is yoga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하세요. 이게 문법적으로 틀린 건 아니지만 원어민들이 이렇게 많이 쓰는 문장이라고는 볼 수 없거든요. 우리는 저의 취미는 요가입니다. 입니다라는 동사에 영향을 많이 받다 보니까 제가 아까 동사적으로 사고한다고 했죠? 입니다는 비동사지. 그러면 is를 써서 또 그대로 번역하면서 My hobby is yoga 이런 식으로 많이 하는데 실제로는 I, you, we, they, he, she 이 주어를 쓰는 게 훨씬 더 영어식 문장이 돼요. 그래서 I like yoga 이렇게 말하는 게 훨씬 더 원어민스럽거든요. 그래서 한국어 문장을 동사에 맞게 그대로 번역하지 않도록 하는 거 빨리 주어를 잡아서 말하려고 하는 게 중요하고요. 아무래도 동사보다는 명사식으로 사고하는 게 영어다 보니까 동사를 쉽게 써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넘어져서 다리에 멍이 들었어요. 그때도 다리에 멍이 들다니까 다리에가 주어인가? 아니죠. 내가 주어죠. I 그리고 멍 들다 이런 거 보면은 또 들다가 영어로 뭐지? 왜냐하면 한국어는 동사가 정말 풍부하거든요. 들다가 영어로 뭐지 하면서 안 나올 수 있지만 영어는 내가 멍을 get했다처럼 말을 해요. 그래서 I got 멍 그 단어만 알면 돼요. 그 관련 명사를. 그리고 which는 on my leg. 멍이 bruise라고 하기 때문에 I got a bruise on my leg. 이런 식으로 문장이 완성이 되거든요. 중요한 건 주어 잡고 기본 동사 말하고 관련 단어 붙여 말하는 거. 명사적으로 문장을 만들어가는 거죠. 조동사 플러스 주어로 시작하는 의문문을 잘 쓰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이거를 잘하기 시작하면 회화할 때 입이 트여요. 저도 아까 제가 정말 20년간 말을 못했지만 3주 만에 입이 트였던 그 문장들 다 조동사 주어로 시작을 했어요. Can we meet up? When can we meet up? Where can we meet up? 이런 것들. 근데 이게 굉장히 쉬워 보여도 막상 그걸 말하려고 할 때 잘 안 나올 수 있어요. 왜냐 우리는 한국식 사고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미국인은 주어, 내가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이 뉘앙스를 중요시하기 때문에 제가 해도 돼요? 할 땐 should를 써서 should I? 할 수 있어요? Can I? 그 다음에 이제 동사는 붙여 말하면 돼요. Should I start now? Can I start now? 그냥 스타트 하는 거랑 Should I start now? 라고 하는 건 그 영어의 퀄리티가 너무나 다르죠. 그래서 이렇게 조동사 주어로 시작하는 의문문을
만드는 걸 빨리 연습해 보시면 좋아요. 왜냐면 영어 회화는 보통 거의 물어보면서 시작이 되거든요. 저도 그 학교에 있는 외국인 친구들에게 물어보면서 처음에 그 영어 입을 트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 꼭 공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정말 뭐 잘하는 게 딱히 없었던, 미래를 그냥 항상 걱정하던 정말 평범한 문과생이었어요. 정말 이 영어 스피킹 공부가 제 인생을 바꿔놓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거든요. 이 영어라는 거는 뭐 돈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누구나 시작해 볼 수가 있어요. 제가 영어를 정말 하고 나서 정말 많은 기회들을 잡을 수가 있었는데 미국에 2달 정도 이제 대학생 때 갔었거든요. 그때 막 미국 대학생들이랑 막 스타트업 창업도 막 해봤었고, 그 이후에도 뭐 여러 가지 일들, 뭐 국제학교에서 강의를 한다거나 뭐 유튜브를 한다거나 사업을 한다거나 다양한 것들을 도전해 볼 수가 있었고, 또 앞으로도 막 지금 100세 시대잖아요. 저는 되게 해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이게 영어를 못했으면 내가 이런 꿈을 꿀 수 있을까? 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뭐 해외 나가서 사업을 해본다거나 뭐 영어로만 하는 글로벌 채널을 해본다거나 뭐. 그래서 영어를 하면은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기회들을 잡고 여러분들이 꿈꾸는 삶을 살 수가 있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영어는 여러분들이 꼭 도전하고 공부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으로 이 영상을 마치겠습니다.